코로나19 타격이 강했던 스마트폰 시장에 훈풍이 예고되며 스마트폰 부품주가 조명되고 있다. 주가 상승을 받쳐줄 호재와 이슈를 집중 분석. 주목할 종목까지 선정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한 차례 순환매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하반기에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꾸준히 갈 수 있을까를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는데요. 그로 인해 반도체라던가 5G가 상승세를 보여줬고 요즘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애널리스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대신증권 박강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올해 상반기 워낙 힘들었잖아요. 사실 뭐 핸드폰을 살 시기도 아니었고 여력도 없었고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네.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스마트 업황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를 좀 뒤돌아본다면은 이제 원래 2019년 대비 2020년대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1분기에 이제 중국 쪽의 공장이 생산 차질로 인해서 또 판매량이 부진했고요. 2분기 때는 이제 미국, 유럽 중심으로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유통점들의 영업 중단으로 인해서 또한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상반기는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는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6월 달부터 글로벌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는 시점이 있고요. 전통적으로 IT의 성수기는 하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플도 9월 넘어서 이제 올해 2020년 신모델 4개가 출시 예정으로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노트 20이나 갤럭시 폴드 2 이러한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은 이제 완성품 스마트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3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생산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부품주나 스마트폰 업황은 상반기 대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확실히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계속해서 그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화웨이 제재가 삼성전자에게 반사익이 될까 하면 전체적인 그 업황을 해치는 악재가 될까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부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 업체가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왔고요. 네. 이제 미들급에서 이제 고가 프리미엄급으로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5G 폰 전환으로 가속하는 된 시점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가 부진한다면은 아마 유럽 쪽에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이 있어서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화웨이의 어떤 그 수혜가 삼성전자 IM사업부의 매출이나 이익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반기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수요 부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하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크게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은 신작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데 항상 하반기에는 아이폰의 신작이 발표가 되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폰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 가격 인하 정책을 내세울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올해 애플의 아이폰 전략은 총 4개 모델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프리미엄급 큰 사이즈 모델이 아마 처음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은 28기가 영역대를 지원하는 네. 5G 폰으로 나올 거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애플도 이제 LT 폰에서 5G 폰으로의 전환을 이제 애플 고객한테 이제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첫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난 2, 3년 동안에 휴대폰이 프리미엄으로 바뀌면서 이제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지갑을 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금 내리는 정책에서 물량을 좀 많이 파는 전략으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애플의 그런 정책을 위해서 삼성도 하반기에 나오는 그 갤럭시 노트 20이나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 가격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스펙은 올라갔는데 가격은 동일하다면은 네. 전년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체 수요가 5G 폰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 인하가 펼쳐지게 되면 사실 중국산 핸드폰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기도 하고 네. 삼성전자도 이제 A 시리즈로 저가형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차별점은 무엇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애플도 라인업 확대 때문에 중저가 시장은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애플은 고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아마 차별 포인트를 지난해까지는 이제 카메라의 수를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홀을 좀 줄이는 부분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5G 폰을 누가 빨리 내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OLED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폴더블 폰 시장으로 빨리 전환시키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물량 경쟁이고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폴더블로 넘어가면서 하드웨어 차별화 전략을 유지할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애플은 고가 프리미엄급의 스마트폰에 더 치중을 할 테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향후 계속 폴더블 시장을 키워가고 애플의 경우에는 콘텐츠 서비스에 주력을 할 것이다. 네. 각각 좀 다른 차별점이 있다라는 점도 더해 주셨는데 5G 관련주들이 오늘 또 마침 뛰어올랐어요. 네. 미국에서의 또 본격적인 투자 소식이 들러왔기 때문인데 하반기 5G 투자는 더 속도를 낼까요? 그동안 못한 것까지 다 빨리 해야 될 텐데요. 5G 투자는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코로나 영향 때문에 부진한 부분이 아마 하반기 때 일부 만회를 할 걸 보는데 네. 이 5G 투자는 아마 올해 하반기를 이어서 내년도까지 조금 길게 보면서 투자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5G 투자는 이제 스마트폰의 교체 수라는 관점보다는 어쨌든지 이 AI나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요. IoT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이나 산업이나 정부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백본망이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경제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본다면은 이 5G 인프라의 투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계속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긴 시선으로 뭐 내년까지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될 수밖에 없으니까 관련주들을 꼭 포트 안에 담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 부품주의 탑픽 투자 전망 한번 들어볼게요. 연구원님 어떤 종목 주로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은 경우에는 5G 폰, 서브6 영역에서 이제 28기가로 넘어갔을 때 네. 부품의 변화가 있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기를 좀 하반기에는 좀 네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대표적인 부품이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요것이 LT폰에서 5G 폰 6기가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절대적인 수량은 10% 정도 증가하고요. 이 28기가 영역 들어가게 되면 20% 정도 수량을 더 사용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동률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내년부터는 분명히 자율주행이나 전기 자동차가 많이 들면서 자동차용 MLCC 수요도 크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스마트폰이 고용량,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행을 넣는다면은 MLCC가 일부 공급 부족 현상을 또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기가 하반기와 내년도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고요. 좀 중소형주의 쪽에서는 이제 RF 필터 단위의 대표 종목인 와이솔도 분명 하반기부터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실적도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전에 대덕그룹이라는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에 인수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대덕으로부터의 지원이나 어떤 그런 걸 본다면은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어서 삼성전기와 와이솔은 하반기와 2021년도까지는 계속 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순환 매장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찾아보신다면은 이 스마트폰 부품주도 빼놓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와이솔이 선택됐고요. 지금까지 박강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